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 급격히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한 강세를 띄었던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제 상승 탄력이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강세의 기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기준에서도 이제 종목 기준점 설정해서 같이 우리가 놓고 보셔야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설정 범위에 대해서 기준점도 좀 잡아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쪽에 이제 접속 인원 제가 잡아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인원이 이제 지금 57분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 출석 체크부터 먼저 하시죠. 그래서 내일도 상한가 종목 좀 잡아내 줘라, 그 기준 상상상 기준 잡아 볼게요. 그래서 일단 8월 1일 공구 시에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아쉽지만 제가 판단할 땐 8월부터 본격적인 대형주 우리 기준점의 주도주의 랠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랠리의 기준을 설정할 때 일단 충분히 11월, 12월, 1월 달처럼 계좌 수익률이 80% 이상 거의 더블 시작되는 그런 흐름까지도 기대할 수 있죠.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그렇게 해서 상상상 상한가의 기준, 상한가 종목 또 잡아내서 수익 좀 우리 시원하게 냅시다. 계좌 수익 80%의 그 흐름들을 100%의 그 흐름들을 잡아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야죠. 당장 내일부터 가야죠.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좀 자신스러운 흐름으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종목 기준을 다시금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이벤트는 처음 해보는데, 요거 빨리 이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께 교육 바로 들어갈 테니까 앞부분에 일부 안내해드린다고 해서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벤트를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6+6이 이제 50% 할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도 안 되게 총 30개월의 기준이면은 한 달에 160만 원 꼴 되나요? 160만 원이면은 물론 이제 장기여서 그렇긴 한데, VVIP 회원님들이 이제 원체 1, 2년 이상 끊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품 기준에. 이렇게 해서 10분 마감을 짓고, 그리고 요 부분 저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요 부분까지만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에. 그래서 요 안내 공지 한 번만, 링크가 빠져 있구나. 링크, 특별 상품 보기 링크까지 해가지고 한번 안내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이셔서 이제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수익 기준의 목적을 달성을 하셔야죠. 총 30개월 같이 가신다라고 생각하셔서 30개월 동안 수익도 내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전략 교육 기준 잡아서 여러분들의 전략 기준도 잡아내시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만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종목 어떻게 기준을 잡아놓을까요? 첫 번째 기준에서는 오래간만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 LG화학 기준에서부터 들여다봅니다. LG화학이라고 기억 안 나세요?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올 1월까지 LG화학의 상승률이 60만 원이 깨졌어요. 다들 손가락질하고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주가 하향하는 것처럼 LG화학 물적 분할은 배신이다. LG화학 물적 분할하는 거는 악재다. 60만 원 깨졌었죠. 윤정도는요. 정신 나간 사람들 물적 분할이 뭐가 악재이고 확 그냥
응? 오늘 실적 발표 나왔죠. 상상을 초월하는 또 실적을 내줬죠. IPO를 앞두고 부정적인 내용들을 나타낼까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들 이제 줄기차게 나와줄 겁니다. 오늘 기준에 LG그룹주들, LG화학, LG전자 같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의 상생의 기준을 또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사업 진행 부분을 연출해 나가겠다. 이런 기준이잖아요. 죄송한데 저 물 좀 하나만 주세요. 그런 기준에서 LG 그룹주들의 전반적인 오늘의 흐름도 나쁘진 않았단 말이죠.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뭐 다 같이 되돌림의 흐름. LG이노텍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고점 랠리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결론적으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뭐 단기 공략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기준점 다시 이제 잘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점 대처하시면 돼요. 교육 받으신 것처럼의 기준 설정하시고 그리고 영상은 어제 거 혹시 그 50분짜리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어제 교육 기준 50분짜리 자른 게 있으면 그거 그 다음에 1부 타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녹화하는 거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야간에 한 거 1부 타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시죠. 5개 종목으로 추릴 겁니다. LG화학이 60만원 이탈됐던 게 105만원까지 갑니다. 3개월 만에. 그럼 얼마예요? 45만원이죠. 그럼 얼마예요? 68에 48, 75% 정도 올라간 거예요. 75% 정도 올라가는 흐름에 그런 흐름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서 그 계좌 수익을 내셔야지. 윤정두가 맨날 SMCNC예요. 그거 가지고 계좌 수익을 불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말 그대로 교육용의 기준. 윤정두가 시가총액 뭐 만약에 몇 천억짜리를 혹시라도 언급을 한다면 그냥 그래 뭐 바이오니아 1조 미만짜리 종목을 언급한다면 그래 변동성 한번 이용해 볼까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셔야죠. 자 보겠습니다. LG 화학의 기준입니다. LG 화학의 기준에 설정 범위. 자 상상상 한번 가시죠. 좀 출석 체크 하셨나? 안 올려주신 것 같은데 다들? 제가 뭐 두서없이 막 출석 체크 합시다 해놓고 다른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자 가장 우리가 출석력이 좋은 지금 15번째 방 15번째 방 그리고 또 16번째 방에서도 이제 우리 일부러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김인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더 활성화시켜 주신다고 방을 이쪽으로 또 옮겨가 주신 거예요. 다운 할배 선생님. 또 주린 열공 선생님도 14번째 방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더 넣어 주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이제 귀찮으시더라도 카톡방을 좀 활성화를 해 봅시다. 광고쟁이들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막 정신도 없으실 텐데. 예? 이 16번째, 15번째, 14번째, 13번째 방도 일단은 긍정적이시고 우리 미미 선생님께서 상상상 또 넣어주셨는데 일단 15번째 방이 제일 일단은 활성도가 높거든요. 15번째 방 링크를 한 번씩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좀 오셔서 같이 움직이셔도 됩니다. 상상상 13번째 방도 그러니까 순차적이죠. 이제 역순으로 이제 만들어진 방이라.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또 주말에 다들 또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교육 자료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상상 그렇게 해서 같이 출석 체크 오케이 상상상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 링크 부분들은 요 위치에서 다들 보시면 돼요.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공지사항 있죠. 공지사항에서 교육 링크 보시면 되고 거래량 거래대금 오늘 이제 50분짜리 또 교육을 또 올려드릴 거지만은 장중에 이런 교육들을 미리미리 보시면은 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오래간만에 7월 29일자에 교육을 올려드리는데 7월 29일자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이게 길이가 25분이에요. 25분짜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래 돼야 된다. 프로그램 속에 수급이 이래 들어오는데 주식수는 5,247만 주짜리인데 이 범위에서 이렇게 돼야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요런 그 그림을 그려드리는 전략 기준은 여러분들이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꼭 싫어요를 하나씩 눌러주시는 분이 계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좀 좋아요도 한번 넣어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줄을 하나씩 꺼드려요. 이게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매매 실제 도움이 되는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50분짜리 동영상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 근데 효성 첨단 소재는 안 들어가 있던 거죠. 이 효성 첨단 소재를 누적 수급이 이 7월까지 기준에서 그래도 한 7%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 잘 거치고, 일봉입니다. 잘 거치고 이제 지금 오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을 줬는데, 우리가 원하는 2천억이 됐든 안 됐든 이런 그 시가총액 2조 8천억짜리 종목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기준점만 잘 잡아놓고 대처한다면 무난하게 추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서 이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내일 공략주 먼저 또 잡아드리고, 오늘 원고 내용에서도 또 기준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엄지척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종목군 기준에서 우리 이제 주력주는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LG화학 기준의 변동성 범위가 나와주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5천억은 터져줘야 되겠죠. 그죠? 5천억은 터져줘야 됩니다. 5천억이 터지기 위해서는, 5천억이 터지면 거래대금 5위 안에,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라면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거의 뭐 3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시장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가 이제 억눌렸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과정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 이상의 거래대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5천억 기준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50만 주, 60만 주, 68에 48이죠. 근데 현재가보다 이제 주가가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명목 가격 50만 주, 50만 주의 기준이 50만 주가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 5천억 이상이면은 그 전체 시장 거래대금에서,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정도에 놓여질 거란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이제 거래대금이 뭐 1,000억, 2,000억은 계속 터져 있죠. 30만 주 터지면은 뭐 2,500억, 3,000억이 가까운 거래량의 기준이 되는 거고, 거래대금에. 그리고 차트 기준에서 이제 아까 효성 첨단 소재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해석의 기준. 자, 보겠습니다.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친 거죠. 그러다 보니 얘는 못 간다, 얘는 약하다, 아니에요. 어느 기준에서, 지금 단기적인 지금의 기준에서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겠죠. 실질적으로는 얘가 약합니까? 지금 이 추세, 이런 종목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종목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런 LG화학이 지금 60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인데 600억짜리 6천억짜리 종목도 아닌데, 저 3월 19일 바닥 대비 263%, 고점 대비해서는 20%나 밀려있지만 나는 여전히 263%나 수익이 나 있구나, 이런 종목이 내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묻지마식으로 올라가 있다가 꺾여져서 테마주처럼 그냥 어디 형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으로 기준이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종목의 기준에서 인식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조 월봉 기준에, 주봉 기준에 80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하방 형성을 다 잡아놨는데, 모든 것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잘 보세요. 주봉도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변동이 나오죠. 예? 이 앞쪽에서도 딱 당겨 보시면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변동이 나오죠.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
거래대금이 없다고 해서 대형주가 폭락이 나온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변동성이 없을 때 폭락이 나오는 거는 비이성적으로 아무 내용 없이 주가를 땡겨놨다가 그 거품이 빠지는 애들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보여드려요? 셀트리온 보여드리면 혼낼 수도 있지만 보여드립니다. 셀트리온.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을 잡아놓고 끝내주는 업체라며. 근데 왜 고점 대비 70%가 밀리나? 이번에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해석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한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샘에 대해서 이거 끝내줍니다 하고 지들끼리 세 군데 정도의 자문사, 운영사 뭐 이런 데서 세 군데서 거의 뭐 담합이나 마찬가지지. 이거 시장점을 끝내준다고 지들끼리 샀어. 그리고 지들끼리 사고 지들끼리 그 물량 터니까 지들끼리 털면서 밀려 내려갔어. 그래도 수익은 받겠지. 왜? 낙폭과대라고 들여다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주가 흐름 동안에 펀더멘탈에 박힌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은 비이성적인 흐름으로 답변이 나온다. 근데 이제 LG 화학이나 지금 IT 좀 이따 볼 IT 같은 경우는 거품으로 올라갔나요? 아니죠. 업황이 안 좋아져서 둔화되고 밀려 내려올 수는 있지만 거품으로 올라갔나요? 아니죠. 화학 기준에서의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한테 주주하는 정책을 해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못된 짓거리 한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는 세 가지의 기준이거든요. 주식 매매는. 배당 수익과 그 다음에 명예 수익이라는 게, 명예 수익이라는 게 난 잘 모르겠어요. 배당 이익, 명예 이익. 근데 뭐 예전에 그 LG그룹의 고문이신 분이 고객으로 계셨는데, 회원으로 계셨는데, LG 생활건강 CEO 역임하시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셨어요. 이대 회장님의. 그래서 44년생이신가 그러셨는데, 하여간에 그분께서 이제 그 LG 생활건강 CEO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LG 생명과학 상장시키시고, 또 어디 역임하셨더라? LG 화학도 CEO 역임하셨고, 어찌됐건 그분께서는 주식을 그 당시 2007년도 당시에 한 100억 정도가 이제 그 당시 가격 돈 기준으로, 차폐 가치 기준으로 100억 정도인데 매매를 아예 안 하세요. 그냥 갖고 있는 주식이 전부 그야. LG그룹주, LG그룹주가 쪼개져서 뭐 GS그룹주, 거기에 이제 LS그룹주, 원래 가지고 계시는 게 다 쪼개져 있어서 그걸 갖고 계시는 게 명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배당이익, 명예이익, 그 다음에 매매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매매이익을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매매이익을 보게끔 LG화학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화학 분야에서. 그럼 주주 배당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돈 다 갖다 또 어디다 따라 붙습니까? 태양광에 갖다 태양광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붙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갖다 붙고, 그거에 대해서 대주주는 좋지만 수익주주는 뭐 좋은 게, 뭐 작년에 2차 전지가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니까 수익이 나서 다행이지만 그 전에는요, 제한적이잖아요. 어찌됐건 뭐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LG화학의 기준이 뭐 돈을 쏟아부었든 뭐를 했든 그게 뭐 제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뭐 꼭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 자산 가치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하면 안 되는데, 어찌 됐건 LG화학은 화학 분야의 실적, 거기에 이제 LG 생명과학을 인수해 버렸죠. 그냥 냅뒀으면, LG 생명과학을 냅뒀으면 오히려 LG 생명과학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별 비이성적인 흐름이 걔도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막 시가총액 어마어마하게 형성돼 있겠지. 근데 여기 숨겨져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의 매출 부분이 LG화학 매출에 이제 40% 이상 50% 가까이 매출이 형성돼요.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실적 발표까지는 제가 정리를 못 해놨습니다만, LG화학의 실적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구조. 2020년도 기준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바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2020년도의 매출 기준을 보시면요, 석유화학 부분이 45%고 전지 부분이 41%까지나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작년에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사업이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의 수혜주라고 표현하는데 수혜주 또 민주당 정부의 수혜주 이런 기준은 뭐냐면 공식적인 정치 자금을 어디다 후원하느냐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꼭 보면 이라크전 걸프전 나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뭐 미국 방문하면은 비행기 사주죠. 그러니까 방산업체, 전통 에너지 업체 이런 쪽에 공식적인 정치 자금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약품. 이제 민주당 쪽은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IT.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IT 중내산에 헛소리들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과 빌 게이츠 그 이후에 민주당의 공식적으로 정치자금 후원을 IT 쪽 위주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또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서 작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테슬라가 미친 듯이 움직여주죠. 거기에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움직여주죠. 친환경. 자동차가 빠르게 더 아니 전기차, 수소차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아주 옛날부터 계속 있었지. 근데 그 정책 부분의 개선폭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신재생 같은 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승기 잡으면 자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환경세를 부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제 환경 기준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바뀌니까 발빠르게 다들 맞춰서 하는 거죠. 솔직히 뭐 그게 좋아서 하나? 공화당 정부에서는요. 야 장난 똥 때리니? 그러면서 공화당 정부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토정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교토정서 딱 해놓은 거를 바로 그냥 아들 부시가 야 교토정서 탈퇴.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 딱 들어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야 탈퇴. 야 전통 에너지 업체들 환경세 안 내도 돼. 막 개발해서 써. 뭘 걱정해. 정치자금 후원만 많이 해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뭐 조금 극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지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커진 거죠. 매출 부분의 비중도 상당히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 둘 셋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전지 사업이 끝내줘. 화학 그냥 막 그냥 진짜 석유화학 부분이 영업이익의 109%야. 100%여야 되는데 100%에서 얘 빼주고 나니까 전체 기준에 100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LG화학은 화학주라고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전지사업 부분의 성장성과 전지사업 부분의 이제 자산 가치 부분들, 시설 투자해 놓은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산 가치 부분 전지사업 부분 이제 계속해서 밀어줘야 되니까 47%야. 저거 결국은 대주주가 살찌는 거죠. 뭐 소액주주들은 매매하고 나가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결론은 LG화학 부분은 화학 분야의 그 실적 부분이 명확하게 더 가시적으로 나와주면 되는 거고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가 불거지면 되는 거고 정책이 개선되면 되는 거고 제가 전지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저게 흑자 전환돼서 대규모의 영업이익을 내줄까 장밋빛만 나오는 거지 사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위험고지나 이런 부분을 먼저 해드린다의 개념을 잡아드린 겁니다. 근데 저 자산가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오처럼 의약품처럼 급격하게 폭락이 연출되거나 할 가능성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특히 이번 민주당 정부 들어온 이후의 흐름에서는. 결론적으로 LG화학이 약하다? 어느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들어간 고점 대비해서 밀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LG화학 굉장히 뭐 안 좋다는데요. 물적 분할 때문에 뭐 지주사 성격 때문에 할인받아야 된다. 확 그냥 막 그냥. 그 외국계에서 얘기했죠. 그 외국계가 외국애야? 우리나라애지? 젊은 친구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똑같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물적 분할 때문에 그게 악재다. 60만 원 깨지고 거기에 어떤 기준까지 잡혀 있었어요. 물적 분할 악재다. 또 리콜 사태까지. 그렇게 되면서 60만 원이 이탈된데 윤정도는 어떻게 뭔 소리야? 비중 유지, 신규 편입. 우리가 여기선 수익을 안 냈습니까? 망치형부터 장학형부터 장학 확인형부터 여기선 수익 안 냈겠어요? 여기선 수익 안 냈겠어요?
그러고 나서 재편입을 사실상 좀 높은 자락에 했지만 단가는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죠. 그리고 단가를 못 낮춰서 상관없어요. 왜? 아니 이따만한 장대양봉도 내주는 애요. 한 달에 36%씩. 누가 지금 36% 내달래? 10%만 올라와도 숨 쉬어. 지금 뭐 흔히 그런 얘기하죠. 매도를 안 했는데 손실이냐? 아니 그리고 손실이냐고. 좋아요. 뭐 다 뭐 많은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기분이 좋아진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도주들의 흐름이 움직일 것 같아요. 주도주 저쪽에서는 네이버라는데 네이버가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만큼의 흐름까지 연동이 됐지만 여기서는 추가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1조 7천억짜리 영업이익의 시가총액 75조라는 것은 지금 지수에서는 과합니다. 지수가 더 오르면 모를까. 그런 얘기도 다 빼고 갑시다. 뭐 답은 이런 수익이 난 이후에, 이렇게 움직임 난 이후에 이럴 때 기준에 보셨죠? 대박이시죠? 이런 거 사는 겁니다. 했을 때 먹히는 거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기서는 감흥도 없어. 결론은 야 빨리 내일 종목 줘라 이것뿐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내일 기준에서 우리가 LG화학의 기준을 50만 주를 잡았습니다. 그 50만 주를 잡은 이유는 자 최소 범위입니다. 최소 50만 주는 터져줘야 변동성의 기준이 그나마 한 번씩 나와줄 수 있다. 50만 주 부딪힌 날의 기준에 변동성 얼마? 5%. 와우 대박. 5%는 만만치 않죠. 여기서는 좀 낮아요. 그리고 이게 스타트가 된다면 앞전의 흐름의 50만 주를 떠나서 지금의 50만 주는 5천억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측할 때 지금 가격으로는 4천억 원대지만 주가가 움직이니까 앞부분에 저 줄거드린 기준의 50만 주라고 한다면 35만 주에 50만 주 해봐 얼마야? 1,700억 분이 안 돼. 올라와서 거래가 돼도 2천억 분이 안 돼요. 거래대금을 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금의 50만 주의 기준이면 얼마? 5천억 수준까지 주가가 움직이니까 5천억 수준까지의 거래대금이 든다는 거예요. 그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지금 자락에서면. 그래서 그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올라갈 때 잘 보십시오. 떨어질 때 하고. 잘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이제 지워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울 필요 없겠구나. 왜 지울 필요가 없냐면요. 거래대금을 뺍니다. 왜? 거래대금 5천억 수준을 매일매일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맞춰줘야 또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추세 범위가 나와줘야 시세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LG화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기준 보시면 5MA, 20MA 아이고 다시금 여기서부터 당겨볼까요? 자 이렇게 보실 때 줄을 그어드릴게요. 5MA, 20MA 어디에요? 5MA, 20MA 빨간색과 초록색 선을 넘기는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흐름의 양봉, 그 양봉이 나올 때 당겨서 볼까요? 그 양봉이 나올 때 캔들의 크기는 커진다. 5MA, 20MA 여기는 안 부딪혔죠. 그러고 나서 5MA, 20MA의 거래량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캔들 크기가 둔화된다. 또 주가가 눌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진다. 여기서는요 5MA, 20MA 거래량 터지죠. 이걸 놓고 보면서 들어가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서 5MA, 20MA 거래량, 5MA, 20MA 거래량, 이왕이면 5MA, 20MA 거래량이 그 이평선을 좀 더 넘겨주는 거래량의 기준이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거래 대금에 상관없이라도. 그러면 결국은 전체 추세는 상향의 기준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때 이후의 흐름, 요 줄거드린 이후의 흐름 여기까지로 당겨서 놓고 보고, 여기까지로 일단 또 당겨서 놓고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5MA, 20MA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인 기준의 흐름 이후에 여기서 한 번 정도 양봉 나와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나는데 5MA, 20MA 거래가 수반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때만 5MA, 20MA 거래량 수반된 겁니다. 그리고 요때 한번 딱 부딪혀 준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추세가 완전히 이제 꺾여서 내려간 이후에. 자, 그럼 동그라미 쳐봅시다. 요때 거래량이 둔화돼 있죠. 모든 종목이 다 그럴 거예요. 삼성전기도 그래요, 사실. 거래량이 둔화돼 있죠. 거래대금 5천억씩 못 맞춰주고 뭐 하다못해 3천억씩 못 맞춰주잖아. 그럼 거래량이라도
5MA, 20MA 터져야 되는데 요런 날 같은 경우 흥분하는 거죠. 야, 이제 반등 나올 거야. 제대로 나올 거야. 근데 거래가 또 없어. 그러더니 그나마 이때 반등이 좀 나와주는데 거래가 있어. 그나마 거래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5MA, 20MA 거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보다 덜 실렸다, 더 실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근에 5일, 20일 거래 평균을 넘기는 흐름이 나와야 그나마 양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나마 양봉이 아니라 변동이 커진다는 거예요. 거래 터지고 이렇게 음봉일 때도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이후의 흐름 보겠습니다. 줄 많이 거놨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추세에서 오를 때와 이제 급격히 내릴 때 가격 변동, 가격 반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가 안 나와요. 이런 때. 그리고 추세가 벌써 띄엄띄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세 부분도 이렇게 좁혀놓고 보니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10%대 조금 그 범위 고점하고 꼬리 좀 빼고 나면은 10% 80만 원에서 뭐 20%로 잡을까요? 전체 크기의 범위가. 그나마도 중간중간에 뭐 빵빵 터지니까 20% 등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가장 최근은요 10%? 거래량은요 완전히 대바닥이죠. 근데 이걸 왜 내일 들어가라 그럴까? 내일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내일 왜 들여다보라고 할까? 왜 들여다보라고 할까요? 오늘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이 일정 범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내일 본장에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에서 1.68%가 움직입니다. 1.68%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아니에요. 자, 보시면 1.68이라는 것이 29, 28 보합이고 이때 한번 2%고 없어요. 이때 한번 3%고 거의 뭐 0.1% 초중반 몇 개 없죠. 근데 시간 외에서 1.68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의 흐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6,400만 주면 일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할 때는 64만 주, 6,400주 나누기 3을 해줘요, 저는. 그냥 제 계산 방식이에요. 오늘 시간에서 6,403주가 거래됐는데 나누기 3을 해주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1만 3천 주가 내일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만 주에서 22만 주 거래되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1만 주에서 22만 주의 거래가 만약에 시간에서 이제 그 6천 몇백 주 이제 거래가 된 거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5MA, 20MA 거래량을 넘게 안 넘게 딱 부딪히죠. 21만 3,433주인데 이 주가 좀 더 붉어지겠죠, 본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기대하는 요인은 저 5MA, 20MA를 넘기고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5MA가 20만 9천 주니까 뭐 대략 21만 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조금 더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개장 초의 기준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거래량 플러스 개장 초에 형성된 거래량을 해서 실시간으로 5MA, 20MA 거래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 또 깊이 있게 설명하면 기니까 나중에 이평선 교육할 때 해드리고. 그러면 내일 기준 거래량은 50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50만 주가 잡히면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 확대될 수 있다. 얼마나? 극대응주죠. 시가총액 60조에 달하는 극대응주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 50만 주가 수반되면 얼마? 5% 시가 대비해서 시초가 대비해서 5%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여기 미리 써놨어요.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윤정두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써놨습니다. 그래서 30일자의 관심 종목 기준에 LG화학이 50만 주가 터지면 5% 시가 대비해서 5% 이상의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시간에서 거래된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22만 주 정도면 6,400주의 3분의 1, 22만 주 정도면 그러면 5MA, 20MA 최근 5일과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을 넘긴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양봉의 기준을 준다. 그럼 5% 미만이겠죠. 거래량이 작으니까. 그리고 50만 주보다 작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뭐 절반이니까 절반 수준. 그럼 한 2.5%, 3%는 들어 올릴 수 있다.
윤정도 논리의 기준에서 그러면 3%라고 잡으면 38에 24, 86만 원 정도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오랜만에. 만약에 이제 오늘 실적 범위를 시간에선 그렇게 해석했지만 개장주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살짝 큰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리겠죠. 음봉으로 밀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둔화됩니다. 거래가 안 실립니다. 86만 주의 기준이면 주봉상의 기준에 어느 위치가 될까요? 요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봉의 양봉의 크기가 그렇게 버거운 수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조금만 수반돼도 5MA, 20MA를 부딪혀주고 양봉이 나온 케이스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움직임이 나온다면 LG화학도 이제 8월부터 본격적인 시세 기준으로 연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구나. 왜? IPO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IPO도.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LG화학 부분은 50만 주의 변동성 5%의 변동성의 수익까지 기대하면서 올려드리긴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된다? 22만 주의 기준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만 터져줘도 추세 강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LG화학의 그 높은 수익률 작년부터 올 1월까지 그리고 사랑해요 LG. LG전자 12월 23일 날 상한가. IT 중에서 가장 먼저 또 전량 차익 실현한 LG전자가 된 거죠. 작년 10월 말 고생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제대로 된 수익 한번 냅시다. 맨날 무슨 윤정도도 거의 진짜 한풀에 얘기해서 쓰레기 양아치 돼 있는 거지. 맨 방송 갖고 나가는 종목이 LG화학이나 이런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를 갖고 나서 윤정도가 예전처럼 대표님 역시 멋쟁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어디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 글 들고 나가서 SM CNC입니다 대박 나셨죠. 아이고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있어. 사랑해요. 능동적으로 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그렇게 해서 LG화학의 기준을 좀 들여다 보시라는 거예요. 내일 기준에 추세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우리 정 의원님들도 왜 우리 종목 다 노출해요? LG화학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주가 조금만 올라도 다 지들이 추천했다고 그러지. 그리고도 지들이 추천했단 말도 못해요. 이거 이제 105만 원 넘기면 그때 돼서 야 대박 나셨죠? 이거 따고 소리 한다고. 응? 지금의 기준에서 명확히 잡아줘야죠. 먼저 60만 원 깨졌을 때 기준에 제대로 잡아드렸던 것처럼. 그죠? 두 번째 기준은 어떤 걸 놓고 보셔야 될까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IT의 변동성의 기준을 사실 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이닉스 그러면 또 하실 거야. 이러실 거야. 하이닉스 그러면. 그래도 하이닉스도 보셔야 되고. 또 LG그룹 주에 LG화학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놨으니 LG전자는 다음 기회로 다시 본다고 치고요. 지금 기준에서 뭘 봐야 돼요? 삼성전기. 저 무거운 거를 오늘 일단 100만 주가 터져줬죠. 삼성전기. 똑같이 100만 주가 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스타트로 2천억을 넘기는 흐름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세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100에서 150만 주 꼭 나와줘야죠. 계속.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LG화학처럼. 1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면 일단 내일 기준에서 그러면 얘도 5%. 원래는 그 이상으로 봐야 돼요. 5천억 기준까지 해서 250만 주 터져야 됩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죠. 변동성의 기준에서 200만 주는 왜 못 터지겠어요?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150만 주를 잡죠. 현실성 있게. 그러면 3천억이면 지금 시장의 기준에 3천억이면 변동성이 터져줄 수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LG화학은 이제 5천만 주에 이제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라고 한다면 얘는 3천억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얘도 5% 이상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150만 주로 개인들이 뺑뺑이 돌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외국인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든 공매도든 또 ETF 해치 상품이든 ELS 해치 상품이든 그런 게 이제 같이 부딪히면서 거래가 수반되는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런데
삼성전기의 기준은 이제 이 100만 주만 형성이 돼도 긍정적인 그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3.45%예요. 근데 거래가 50만 주가 더 붙어버리면 야 이건 뭐 난리 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조금 전에 LG화학처럼 이 OMA, 20MA 거래량의 기준은 얼마예요? 내일이면은 OMA가 60만 주 가까이도 올라올 수 있어요. 정확히 따져볼까요? 정확히 따져봅시다. 이걸 정확히 따진다는 건 뭐냐면 요 갖다 대면 나와요. 오늘 거래량이 160만 주, 106만 주, 106만 주, 106만 주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49만 8천 주, 50만 주라고 잡고 49만 8천 주 제대로 그리고 47만 6천 주, 106만 주 잠깐만요. 106만 주 다 쓰죠 뭐 헷갈리니까 49만 8천 주 49 아이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괜히 뭐 시간 없는데 이거 하고 있을까? 잠깐만요. 저 시간 변경선 바꿔놔야 되니까. 하이닉스 가자. 그럼 가야죠. 제대로 가야죠. 하이닉스. 12시 넘으면 방송 접속을 못 하시니까 그거 시간 바꿔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자 하이닉스 사랑해요. 오케이 미미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 누구나 다 아는 방식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5일선도 5거래일 동안의 종가를 계산해 주면 돼. 다시 얘기해서 내일 그 삼성전기의 이동평균선부터 계산해 볼까요? 쉽게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거래량 이해가 되니까 내일은요 이동평균선 오늘 가격이 5일선이 18만 6,200원이죠. 요거 그대로 해볼까요? 18만 3천원 23일부터요 18만 3,500원 23일부터 5개를 딱 종가를 플러스하는 거예요. 종가를 플러스해서 18만 3,500원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진짜 주린이들을 모르시는 또 전문가라고 젊은 애들 어린 애들 또 어디서 검증도 안 된 애들 갖다 놓고 이거 물어보면 몰라 뭔 소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되셔야 돼요. 5일 동안의 종가 있죠. 이동평균선은 별게 아니에요. 5일 동안 종가를 이렇게 그냥 다 플러스 해줘요. 응? 또 마지막 날이 19만 2천 원이죠. 플러스 해주고 나누기 5 해주면 산술평균 정확히 18만 6,200원 나오죠. 단순한 거야. 아주 단순한 거야. 원래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19만 2,557원이에요. 오늘 종가는 19만 2천 원인데 19만 2,517원이야. 좀 더 위에서 샀네. 누가? 외국인 기관이 좀 더 위에서 샀네. 오늘 종가보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는 모르던 거예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HTS가 발달하면서 거래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러면 거래대금 나누기 거래량 해주면은 오늘 평균 매매 단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보조지표라는 건 뭐냐면은 MACD 오실레이터 또 소나 모멘트 차트 뭐 마오 MAO 이런 종목이 전부 MA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지표입니다. 가중치 이렇게 가중치를 주고 계산하기도 하고 끝부분에 가중을 주자 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내일의 이 삼성전기의 5일선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면 26일부터 플러스 해주면 돼요. 18만 1,500원 플러스 18만 6천원 플러스 18만 1,500원 플러스 18만 6천원 플러스 18만 8천원 플러스 19만 2천원 플러스 보합으로 출발한다고 치면 19만 2천원이 되겠죠. 보합으로 출발한다고 치면 맞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맞나? 나누기 5 일단 해봅시다. 맞네. 19만 2,005원이 나옵니다. 맞나요? 19만 2,005원 더 나온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봅시다. 갑자기 많이 나와서 그래. 5일선이 잠깐만 18만 1,500원 18만 1,500원 그 다음에 18만 6천원 그리고 18만 8천원 그리고 19만 2천 그치 너무 많이 나왔어. 그리고
내일 보합으로 출발했다고 치면 19만 2천 원 나누기 5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18만 7,900원이야. 오늘 5일선이 18만 6,200원에 끝났잖아요. 18만 7,900원으로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일 보합으로 출발할 때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19만 2천 원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오는 것만큼 뭐 5천 원 올라서 19만 7천 원 더해줘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18만 8,900원이 나와요. 머리 좋죠?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어, 이해가. 근데 요거 이제 하나씩 이렇게 5개의 종가를 플러스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인식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장중에 5일선이 계속 바뀌어요. 장중에는. 왜? 장중에는 현재가가 종가로 인식이 되죠. 그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5일선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5일선, 11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부분이 오늘 터져 있기 때문에 예? 이 거래량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주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거래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우리는 빨간 색깔이 OMA, 5일 이동 평균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 5개의 오늘 종가의 거래량 나누기 5를 해줘서 이 거래량이 이 정도 위치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내일은요. 얘가 빠져나가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거래량이 좀 실리겠죠. 오늘보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빠져나가고 얘가 수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량 이평선에 이 거래량 흐름도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 종가가 5개 5일선 같은 경우는 얘 종가, 얘 종가, 얘 종가, 얘 종가, 얘 종가잖아요. 근데 얘가 빠져나가고 내일 시초가가 뭐 여기서만 시작이 돼도 이 가격이 빠져나가고 이 가격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5일선은 높여지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밀려서 이만큼 밀려서 대단히 많이 밀려버려. 18만 뭐 6천 원까지 밀렸어. 그럼 5일선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안 바뀝니다. 우상향입니다. 기울기가 느슨해질 수는 있는데 꺾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뭐 갑자기 그 이동평균선 교육이 됐는데 그래도 배우시는 게 낫겠죠. 지금 우상향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일 하나 더 생긴다고 칩시다. 그럼 내일의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얘 종가가 없어지고 얘가 시초가가 이제 5개의 평균이니까 얘로 형성이 되겠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 아까 계산해 봤잖아. 18만 7천 뭐 900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주가가 이렇게 깨졌어. 만약에 깨졌어요. 깨지면 얘가 꺾일까요? 꺾일까? 안 꺾입니다. 기울기는 둔화가 되는데 이렇게 꺾이지는 않아요. 왜? 이 가격이 나가고 그 다음날 주가가 밀렸어도 여기죠. 그럼 얘 가격이 나가고 여기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의 평균 가격은 그래도 여전히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급격히 하회되전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나가고 들어오고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그것에 대해서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거다. 내일 거래량의 기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터져 있어서 5거래일에 평균 거래량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150만 주의 기준은 공격적인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LG 화학을 비교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는 대부분 5MA, 20MA 거래량도 충분히 실려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검은 색깔 선이 많아서 지워볼까요? 딱 지워보면은 자 올라갈 때 5MA, 20MA, 5MA, 20MA 한동안 얼마나 많이 방송에 까불까불했어요. 5MA, 20MA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다. 5MA, 20MA, 5MA, 20MA 다 거래량 수반대 부딪혀 주잖아요. 5MA, 20MA 평균 거래량 5MA, 20MA 그러면서 계속 우상향이야. 그러다가 대량 거래량 터지고 나서 5MA, 20MA를 못 맞추다 보니 못 들어가, 못 움직여. 그러고 나서 이제 꺾여지는 흐름 속에서 보시면 5MA, 20MA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인 날이 거의 이제 눈에 안 띄죠. 조금 나왔다 말리고, 조금 나왔다 말리고. 그러던 흐름 속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5MA, 20MA 거래량들이 수반되는 날들이 나오더라. 그러더니 어느새 추세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 그 과정 속에서 수급이 7월 들어서 2%에 가까운 개인들의 물량이 빼앗겨졌다.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때 2.5% 이상 물량을 뺏기면 의미를 부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자료가 있더라. 어떻게? 매집에 대한 기준에 이렇게 2.5%에서 5%까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매집 평균 단가에 주가가 20-30% 들어 올려줘야만 그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죠? 결론적으로 삼성전기의 지금 수급이 2%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37만 5천 주 들어오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은 앞부분에 65만 주까지도 7,469만 주짜리 종목에 하루에 뭐 1%에 가까운 0.9%에 달하는 그런 거래 물량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매집 물량도. 그럼 이거 한번 푹 들어오면 3%, 2.5가 아니라 3%. 그럼 평균 단가 대비해서 쭉 들어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다. 아유 뭐 벌써 배부른 소리 하냐. 그러면 좋아요. 다. 내일 기준에서 150만 주 거래가 안 터지면 안 들어갈 거야? 혹은 100만 주 거래가 안 터지면 안 들어갈 거야? 100만 주 터져봐야 이제 2천억인데 14주짜리 2천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상. 더 터져줘야죠. 3천억이면은 그래도 거래대금 10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래대금이니까. 요즘 같아서는 10이 안 훌쩍 들어오죠. 결론적으로 70%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럼 이런 거래량의 70% 잡으시든가. 그래도 150만 주야 대략. 결론적으로 변동성의 5% 이상의 시초가 대비 변동성을 보려면 15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놓고 설정을 하자. 그게 양봉이면은 충분히 5% 이상의 시초가 대비 5% 이상의 등락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명목 거래량 뭐 100만 주도 기준을 잡습니다만 5MA, 20MA 거래량을 넘겨야 된다. 그리고 양봉이면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면 그럼 추세 매매로 따라붙을 수 있다. 효성 첨단 소재 똑같은 거예요. 효성 첨단 소재가 낮에 이걸 교육시키면서 말씀드렸죠. 이거 어디서 사요? 언제 사요? 근데 거래대금은 안 나와 사실상. 시가총액은 뭐 쭉쭉 주가가 올라오면서 뭐 1조 그러더니 2조 그러더니 3조에 달해. 근데 거래대금은 안 나와. 2천억이 넘는 날이 딱 하루야. 그럼 윤정돈이 2천억 대야 산다는데 내가 언제 2천억 대야 산다는 건 변동성 매매. 하루에 뭐 상한가도 갈 수 있고 5%, 7%, 10% 그게 작어 등락이 최소 그럼 2천억을 넘겨야 된다. 거래대금 순위 20여 년 들어와야 된다. 근데 얘는 2천억도 하냐? 1,000억도 안 되는 날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만 보셔야 했는데 그 사이에 아름아름 다 올라왔어. 그래서 교육을 잡아드리는 게 그럼 개별 매매 기준에 거래량 터지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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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 그런 기준점에서 삼성전기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대표님 말은 이렇게 하고 교육은 이렇게 하고 우린 맨날 사라고 그랬잖아. 막 비중 꽉꽉 채워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 기준은 얘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또 여러 방면에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그 유료방에서 삼성전기의 기준을 올려드렸단 말이죠. 삼성전기 기준을 올려드리면서 텍스트 자료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효성첨단 소재, SMCNC 교육용,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명신산업, 또 삼성전기. 삼성전기 봐볼까요? IT 기준에서 이제 뭐 이게 다 노출되는 거 아니냐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내용이 이쪽에 별도로 있어요. 매일 이제 작업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의 29일자에 전략 기준 보시면은 현재가가 19만 3,500원에 2.93%인데 고점 대비 저점 대비 의미 있는 거래량은 뭐 일본 기준에 뭐 800만 주가 돼 있어. 이건 잘못 썼네. 일본 기준에 100만 주의 기준에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5MA, 20MA 기준이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7월 29일 10시 2분에 ITB 중에 55에서 70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7월 10일 언제 19년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주도 누적 수급은 순매수는 1,402만 주를 매수했어요. 18.77 시가총액 1조 이상,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에 2019년 7월 10일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이 된 게 삼성전기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부터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점이 너무 멀다. 매수평당이고 뭐 이런 거 다 멀다. 그러면 7월 5일부터 해서 들어온 물량, 이게 공매도 상황이 됐든 대차 상황이 됐든 그렇게 해서 지금 1.53%를 개인이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준에 대략적으로 0.5%를 매수를 했어요.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간이. 그럼 개인들은 얼마를 뺏긴 거냐면, 이거 이제 뭐 오늘 본 김에 수정을 해버릴까요? 7월 5일부터. 자, 보시면은 그냥 허투루 뭐 아무렇게나 이 종목이 어때요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정회원님들께는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께 안 올려드렸잖아요. 얘를 이렇게 해서 매집의 기준에서 볼 수 있는 이유를 다 설명드립니다. 151만 3천 주. 151만 주. 우리는 2.5%부터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2.5%부터. 근데 151만 주 나누기 얘가 747이란 말이야. 7,469만 주. 해주면은 2.02가 됩니다. 2.02. 2.02. 그럼 아까 2.5%부터라 그랬죠. 0.5%. 오늘만큼만 누적적으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앞으로 계속 들어와 준다면, 그렇다면은 추가 편입으로 30일 이후, 29일 이후 추가 편입으로 2.5% 약 187만 주 이상 매집의 경우, 그럴 경우에 목표 주가를 얼마? 225만 원이야? 22만 5천 원, 최소 24만 원. 22만 5천 원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52주 고가를 돌파하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전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다 들여다보고, 또 그룹에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오늘 LG그룹주들 서로 이제 뭐 사업 확장하는 부분들, 전장 부분들 뭐 얘기 나왔을 때 삼성그룹도 전장에 대해서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 가장 큰 폭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삼성전기라는 거죠. 전장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성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성을. 아까 거 안 좋아지는 듯해요. 그런데 어떤 거요? 광고쟁이들? 광고쟁이들.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삼성전기 부분을 내일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제가 설정해드리는 범위는 150만 주, 변동성 매매니까 150만 주, 3천억 이상을 거래대금을 보자. 아마도 사실은 뭐 안 실릴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사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윤 정도는 기준을 잡아드리고, 대신에 5MA, 20MA 거래량과 양봉의 기준에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다. LG화학의 경우는 내일 기준에 20만 주 넘겨주면, 또 이왕이면 25만 주 소문이 나 있으니까 최소.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주 이상만 실려줘도 고맙긴 한데, 60만 주, 70만 주 정도만 실려줘도 땡큐하죠. 추세의 강화 부분이. 최근에 거래가 좀 수반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LG화학, 삼성전기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지금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 이제 그 DB하이텍의 기준도 3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DB하이텍 경우도. 또 카카오게임즈의 경우가 내일 개장 전에 종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동시효과 상황에서 제한적이라면. 근데 카카오게임즈가 동시효과에서 일정 범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어요. 일단 HMM의 경우는 다시 이제 수급이 꼬여져 있고 4만 원 초반 기준에서 하방 정성을 다시 내줄 차례인데, 거래가 실리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다면은 뭐 얘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만, 시간에서 이제 일부 움직임을 줬다? 그래봐야 강보야. 근데
수급 범위가 누적적으로 진입이 됐다. 이평선에 부딪히는 구간이다. 20일까지 밀고 내려가기는 이격 범위가 너무 높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카카오 게임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일단은 최근에 이제 거래가 또 한번 터져주긴 했지만 500만 주의 기준만 설정을 해도 5천억이 됩니다. 500만 주만 설정이 돼도 5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얘의 경우는 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대략적으로 7% 등락 범위까지는 볼 수 있다. 최소 5%가 아니라 7%. 시가총액이 좀 더 가볍죠. 그거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잡아드리는데 지금 뭐 계속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좀 빠르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 어차피 변동이 나오면 장중에 설정을 드리니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800만 주의 기준. 그러면은 2천억을 넘깁니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최소 800만 주면 7% 이상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시겠죠? 나는 좀 가벼운 것도 들여다보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종목 그러면 무지 많아지는 거야.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고 나서 내일 돼서 다시 개장 전에 들여다보고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 잡아드리면 되니까 변동성 설정 범위 어떤 종목을 설정 범위로 넣을까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DB하이텍과 에코프로까지 IT 장치를 해버리죠. 잔치를. DB하이텍에 얼마? 기준 거래량 얼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기준 거래량 딱 잡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거래량이 터질 때만 들여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얼마야? 250만 주, 원래는 300만 주 터져줘야지. 근데 오늘 이제 변동성 기준에 260만 주에 10%가 나왔으니까 250만 주. 또 어떤 거 기준을 잡을까요? 변동성의 기준에 뭐 SMCNC 같은 경우에 흐름이 있었으니까 또 그쪽도 그리고 또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오픈이 돼 있으니까 효성 첨단 소재 얼마의 기준을 잡을까요? 효성 첨단 소재하고 DB하이텍의 시가총액이 어느 쪽이 더 높죠? 2조 6천억 효성 첨단 소재가 한 2천억 더 높은 것 같은데요. 2조 8천억. 자 이렇게 그럼 효성 첨단 소재는 얼마의 거래가 형성이 돼야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까요? 오늘 19만 주인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더 2천억 이상의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30만 주. 그럼 얘도 변동이 1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렇게 되면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명신산업 얼마? 600만 주. 이렇게 종목을 많이 줘요. 원래 5개만 넣어드리는데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사실은 시장이 쭈삣하면 벌써 얘네들은 거래가 이렇게까지 안 실리겠구나가 돼요. 얘도 8월 4일 IL 앞두고 눈치 보기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동시효과 기준에 이 거래량들의 0.5에서 1% 정도는 실려줘야 오늘 거래가 실리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 거래량의 1% 수준. LG화학 5천 주 이상, 삼성전기 15,000주 이상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터졌다고 무조건 따라붙는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 아예 채우는 거 2종목만 더 넣어버릴까요? 큐라클 시가총액 얘는 작습니다. 4,800억 5천억이 채인데요. 얘 기준에서는 어떻게 거래량이 8864 8864 700만 주 700만 주. 그럼 얘도 변동성 10% 이상 나옵니다. SMCMC는요. 얘는 5천만 주. 여기까지. 요 기준 거래량은 윤정도가 이제 잡아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다 보면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종목은 어떻게 잡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종목을 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첫 번째는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그 거래량 기준 어떻게? 거래대금 2천억 원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설정을 해주고. 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세 강하면 좋겠어. 그러면 말씀드린 5MA, 20MA를 놓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은 안 된다는 거죠.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이 작으면 어때? 주가가 세면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최소 몇백억 이상은 터져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가급적이면은 최소 2천억은 넘겨야 된다. 당연히 1조 이상짜리 종목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이거를 올려드려야 되잖아. 그냥은 못 올려드리겠어. 상상상 능동적인 방에만 올려드릴 거야.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거에서는 저 거래량이 빠지고 올라가요. 왜? 유무료 조금 차별화 둬야 되니까. 근데 거의 저 종목 내에서 특별한 다른 종목에 이슈가 없는 한 저 종목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올려드리면 그대로 이제 대처를 하시면 돼요.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얼른 능동적이신 방만 올려드릴 거야. 진짜로. 이걸 왜 다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능동적인 방만 올려드릴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상상상 유튜브에서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튜브 카톡방에 좀 보고 오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카톡방에 조금 올려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적을 하시는 거 그럼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분기 기준으로.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이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런 실적들이 나와야 돼. 윤정두가 가져가는 건 다 그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이네 이런 얘기로 주가를 누르는데 그렇게 해서 주가 물적 분할 리콜 사태 이거 누른 게 60만 원까지 눌러버려. 60만 원이 깨졌죠. 지금은요. 따뜻하죠. 상상상. 자, 상상상을 올려주신 방에만 일단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은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괜히 제가 올려드리면 스팸이잖아. 많이 여기저기 많이 계시는데요 방에. 저는 이제 15번째 방 이런 방만 좀 놓고 봤었는데 좋은 세상님께서 잠깐 글 올리셨다고 말하는 거는 뭐죠? 이용상 선생님께서도 상상상. 상상상 사랑해요. 상상상 오케이 좋아요. 상상상.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기준을 좀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부분도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홈페이지 기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상품의 기준 이벤트 상품의 기준 8월 1일부터 올립니다. 이미 이제 그 가격은 다 올려놨어요. 사실 다 올려놨습니다. 벌써. 그 아침에 8시 반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 같이 라이브 방송을 듣고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 중계를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전략 잡아드리고 매수, 매도 이렇게 문자 나가서 매수, 매도 문자 나간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 상품이 모르겠어요. 그 수요가 은근히 있으세요. 그런 게. 보통 막 1년, 2년도 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월 계산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자산 여력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야죠. 나 단기적으로 따블 내줘 이거는 저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옆으로 이제 긴 화면으로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겠다. 옆으로 사각형 화면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체 방에 라이브 방송에 지금 130분 정도 계시니까 같이 움직이셔서 또 직장인 문자반에 이제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옮겨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30개월 기준 상품 요것뿐이 없어요. 이 밑에 위에 가격을 할인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제는 본격적인 시장의 강세를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홈페이지에 오셔서 결제를 하셔도 되고요. 직접 결제하시기가 난 잘 모르겠어 하시면은 전화 지금 문자 남겨놓으셔도 되고 내일 8시 이후에 전화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8월 달부터 같이 움직이셔야죠. 그렇게 해서 같이 수익 내시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좀 행복한
기준을 좀 잡으셔야죠. 8월 1일이 일요일인가요? 8월 1일이? 아니죠? 아, 일요일이네. 8월 2일 날부터 올리는 거네. 저 날짜 잘못했어. 단 한 명도 내가 혼내줘야지, 우리 직원들도. 단 한 명도 저것에 대해서 8월 2일이라고 얘기를 안 하네. 대표님, 8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확 그냥 막 그냥 아, 10,000원이라고 썼어요 제가. 아이고 5,000만 원이라고 써버려서 아이고 수정을 해놓을게요. 제가 다시 수정을 해놔야겠다 지금. 5,000만 원 수익 내시라고 제가 그렇게 해드렸나봐 아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빠르게라도 오늘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라도 이제 들여다 보셔야죠. 자, 보시면은 FOMC 회의에 대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아주 길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FOMC 때문에 뭐 시장 조정을 받아요 이런다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확 그냥 막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왜? 가장 단순한 경제 논리가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죠. 경기가 좋아져서 어떻게 돼야 돼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장이라는 건 얼마나 웃기냐면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좋아진 대로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쪽에 대해서 각국의 중앙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줍니까? 부양책을 써주죠. 그러면서 또 흐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서도 다 호재성을 느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야 아프다, 아야 짜증나,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두들겨 맞으면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중내산에 이런 흐름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양책이 나와서 주식시장에서는 그 부양책의 효과,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부양책의 효과가 쉽게 얘기해서 화폐가치의 훼손이라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얘기하죠. 부를 가진 사람이 계속 부를 만들어간다. 자산이 자산을 불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부동산을 아예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뭐 적은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냅두면 뭐 일본처럼 거품이 빠진다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부동산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려요. 뭐 언젠가는 뭐 밀려 내려갈 거다, 뭐 많이 지어놓지 않았냐, 다 떠나서 화폐 가치가 훼손돼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계속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저 뭐요, 짜장면 500원에 사 먹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짜장면 500원에 사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주린이 달리자님. 짜장면 500원에 사 먹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얼마죠? 정확히 모르겠어. 하여간에 무지하게 비싸잖아. 초코파이 100원에 사 먹었는데 지금 뭐 몇백 원 하지 않나요? 그래도 과자 뭐 새우깡 이런 거 그때 100원이었던 것 같은데 200원이었나 100원이었나? 라면땅 이런 거 20원 주고 사 먹었단 말이에요. 10원이었나? 자야가 20원이고 뭐 하여 모르겠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나서 물가는 다시 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느끼시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 뿌려댄 거 어마어마하죠. 응? 뭐 선심성으로 막 뿌려대잖아. 어떤 정부든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고 어떤 정부든 부양책을 뿌리고 싶어해요. 정부의 그 재정이 고갈되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임기 끝나면 끝이다라는 기준이 잡혀있죠. 사실 미국도 그런데 뭐 서로가 막 부양책 뿌려대고 막 대선 나와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서 페이퍼링을 단행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난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뿌릴 거야, 나 뽑아줘. 아이고. 그러니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말 그대로 그냥 자산가들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야, 건물을 사놔도 수익률이 뭐 3%고 부동산이 오르면 모를까. 야, 건물 사서 3% 수익. 아, 이거 뭐 은행 놔두면 뭐 은행 금리 요즘 얼마 한 2% 3% 주나요?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수익 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화폐가치의 훼손 때문에 시장은 올라올 수밖에 없다. 계속. 또 점점 선진화될수록 더 강하게 그게 표출이 된다. 그게 이제 뭐 거품까지 내라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을 꺼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띄게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갔죠. 이걸 일봉으로 잡아드리면 코스피 지수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일 때가 코스피 지수의 거래대금 5조 미만일 때가요. 1월 2일에서 1월 2일 지난 2020년 1월 2일 농담이 아니고 4조 6천억입니다. 응? 그러던 거래대금이요. 1월 2일이라고 그랬죠. 1월 2일에 4조 6천억입니다. 이게. 아주 귀신이죠. 윤정도. 이날이 제일 적은 날에 이제 이날 이후부터는 이렇게까지는 없어요. 5조 미만이 없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11일 날은 얼마 터진지 아세요? 방송에 몇 번 얘기했는데 44조 4천억이 터져. 10배가 터져버려요. 10배가. 그런 유동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이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긴 하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거의 미팅이 없는데 예전에 맨날 어떻게 했어요? 12시 넘어서 미팅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까지 방송해주고 여러분들께 12시 1시까지 방송해주고 한경 애들 12시 1시 끝나면 걔네들 다 와가지고 막 미팅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얘기하고. 아우 난 막 말 섞기도 싫었어. 애들. 야 1인당 돈 얼마나 줬다고 그 돈이 많이 풀린 거냐? 아유 그냥 막 그냥 그 돈이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뿌려댄 건데 지금 그 자산의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확히 놓고 봐야 되는 건 영업 마진율을 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을 놓고 보잖아요 보통. 규모의 매출이 켜지고 규모의 영업이익이 커지고 규모의 순이익이 커진 거는 사실 화폐가치 훼손에 맞게 그 정도로 커지지 않아 있으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산업이 바뀌면 그런 업체 그 IT 같은 경우 산업이 바뀌어서 굉장히 예전에 IT 거품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가 전부 IT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애플부터 해서 시가총액 2조 달러 넣은 게 애플, MS사. 응?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같은 경우도 장난 아니지. 그런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산업이 바뀌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 실적 범위가 화폐가치의 훼손만큼의 실적 범위가 형성이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냥 그대로 멈춰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 종목군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에도 실적 범위가 사상 최대치가 맞냐. 시장 지수 기준에서 2016년 이후의 지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도 15년 12월 달 거 딱 보시고 매번 설명드리는 게 똑같잖아. 코스피 지수 2016년 저점 깨죠. 2015년 말 종가 기준을 깨잖아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 다 깨. 어떤 업종에도 안 깨는 업종이 없어. 줄거드린 게 다 2015년 종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다박살이 다 의약품 정도도 다 깨고 나서 들어올린 거고. 그리고 176%예요. 지금의 기준이 상승률이. 근데 그거는 저점 대비 상승률이고 176%가 안 나와. 150%뿐이 안 나와. 2015년 대비해서는. 나머지는요. 다 바닥 깨고 내려온 거예요. 다. 전기전자 업종 하나 빼고. 그리고 업종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게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2015년 말 대비. 나머지는 전기전자 업종에 데이지도 않아. 응? 시장의 지수 자체를 들어올린 게 누구다? 전기전자 업종이다. 2600 뚫어준 거, 3300 뚫어준 거 다 전기전자 업종이다. 응? 바닥 대비해서 저 상승률을 놓고 보지 말라니까. 2015년 이후에. 왜 2015년이냐? 2006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올린 게 2015년 12월이에요. 그때부터 경기가 살아난다는 기준을 잡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물론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 선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 기준금리를 올리는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보다 더 실적이 개선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끌고 올라간 게.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FOMC 회의의 기준에서는 이 기준에서는 볼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다 이들의 그 정책적인 부분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해석하는 부분이 윤 정도는 어떻게 했어요?
3월 4월에 미국 국채금리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이 1.4에서 1.7 갔다고 엉엉엉 울고 난리칠 때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해가면서 이것들이 말이야 해가면서 왜 2013년 5월에 테이퍼링 단행할 때 선언할 때죠. 단행이 아니라 선언 2014년부터 이제 단행이 됐고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금리 올렸을 때 그때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부 3%를 넘겼었어요. 10년 만기 기준에. 그때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폭등 랠리였어요. 경기가 살아나니까. 지금의 기준은요. 바닥 제로금리에서 1.4에서 1.7 왔다 갔다 한다 그거를 엉엉엉 울어? 1.6 갔을 때 아주 그냥 쌩 난리들을 치고 큰일 났다고 이머징 마켓에서 돈 빠져나간다고 이걸 확 그냥 막 그냥 교과서 쓰고 있나? 교과서적인 내용 쓰고 있어? 교과서를 써? 이게 다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은 원자재가 가격 급등한다. 왜? 달러 가치의 훼손이 나오니까 어느 통화 대비, 엔화 대비 왜? 유로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달러가 나 약세 뛸게. 그럼 야 이 녀석이 하고 혼낸단 말이야. 왜? 미국이 우리한테나 큰 형인 거지 걔네들한테는 막내 똘마니 동생뿐이 안 되잖아요. 국가가 생긴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우리한테나 어유 형님 이거지. 중동 국가 가면 이거 아주 나쁜 국가가 돼 있는 거고 못 살게 구니까. 어? 원자재 원유 가격이 급등한다? 부작용으로서 그러니까 막 무서워 보이잖아. 뭔 헛소리야.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있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의 증가로 가는 거지? 물가가 막 폭등해갖고 우리가 감당 안 될 정도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일어났어요?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응? 달러 가치 하락을 해서 수출 경쟁력이 강화돼서 살려내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살자네. 다 같이 살자. 그럼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해서 고맙게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원화가 강세를 띠는 게 뭐 좋다 나쁘다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때 확 그냥 막 그냥 얼마나 강세를 띄었다고. 예전처럼 17,000원까지 내려가나? 이 양반들이 2007년처럼 900원이 이탈됐어요? 워낙 그게 강세인 거지. 900원이 이탈돼야 2007년도처럼 뭐 환율 전쟁 났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그 정도나 잽이나 돼요. 원화가 어디 가서 인정이나 받아 솔직히 주가가 상승해? 뭐 그건 뭐 상승하는 거고 양적 완화를 해서 상승하는 거 아니죠. 부양책을 써주고 시장을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건 원화 강세 때문에 약화된다는 건데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원화 강세를 쪘냐고. 수출이 얼마나 잘 돼 지금. 근데 외국 자금이 이제 양적 완화를 안 하게 되면 외국 자금이 튀어나간다 이거야. 그걸 방송 갖고 나와서 지 머릿속에서 하는 얘기처럼 하고 있어. 이거는 학자분들이 할 얘기인 거예요. 현실은요. 학자분들도 현실을 알기 때문에 현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을 안 하면 확 그냥 막 그냥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기준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면은 이머징 마켓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수익을 낸다. 금리의 수익을 낸다. 뭐 자산가치 자산에 넣어두고 환차익의 수익을 낸다. 여러 가지 그 전략의 기술이 있겠죠. 근데 미국이 선진 시장이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이제 부양책을 안 쓸 정도로 자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통화가 강세를 띌 것이며 안전자산으로의 회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빠져나갔냐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17번 올릴 동안에. 툭하면 방송 나와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방송 나와서 외국인 뭐 지금 원달러 환율이요. 이래 해갖고요. 외국인이 이제부터 팔 거예요. 확 그냥 막 그냥 원화가 강세를 띠면 외국인이 팔아요? 혹은 원화가 약세를 띠면 외국인이 팝니까? 영향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원화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 만약에 원화의 강세, 원화의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원화가 여기 이제 뭐 이게 1,000원이라고 기준 잡읍시다. 쉽게. 그러면 원화가 약세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되는 게 약세인 거예요. 원화의 약세는. 왜? 1,200원을 줘야 1달러를 사니까. 800원을 줘야 800원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다면 원화의 강세인 거예요.
그런데 원화가 강세를 계속 띄어요. 지금 원화가 여기까지 해서 강세예요. 요만큼 강세야. 외국인이 판다 안 판다 양쪽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들의 돈이 더 들어와요. 그럼 원화를 사는 거죠. 원화를 사니까 원화가 더 강세를 띠겠죠. 돈이 더 들어와. 왜?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띨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냅둬도 쉽게 얘기해서 여기 1,000원의 기준에 원화가 앞으로 강세를 띨 거로 생각해. 그럼 외국인이 1,000원에 1달러에 1,000원을 사. 근데 원화가 강세를 띠면 800원까지 내려서 800원만 줘도 1달러를 사네? 200원이 남아도네? 그죠? 그러니까 원화가 앞으로 강세를 띨 것 같으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원화가 앞으로 강세를 띠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춰져서 지금은 강세지만은 돌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다 파는 거지. 주식 싹 팔아서 송금해야지. 왜? 800원일 때 달러를 800원일 때 800원만 줘도 1달러를 사니까 조금 있으면 1,000원이던데 그러니까 막 사겠다는 거야. 근데 이조차를 설명을 못해서 어떻게 설명만 하냐면 원화가 강세니까요. 외국인이요. 팔 거예요. 왜? 그러면 원화가 강세니까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1,000원 주고 1달러 샀는데 800원만 줘도 1달러 사니까 이득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주소 듣고 왔거든. 왠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듣는 분들이 사실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채권이나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딜러 역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화가 약세를 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팔 거래요. 앞으로 원화가 계속 약세를 띈다면 외국인이 팔겠죠. 계속. 응? 왜냐면 지금 1,000원 주고 1달러 살 수 있는데 냅두면 1,200원 줘야 1달러를 사. 이거 환차 손이 나오거든. 근데 적절히 원화가 약세를 띄다가 어느 정점에 달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1,000원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무지하게 원화를 사겠지. 왜? 이거 지금 사놓으면 1달러에 지금 1,200원 준대. 그럼 내가 1,200원 그냥 현금 갖고 있다가 다시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는 기준이 되면 그때 나는 환차익을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든 강세든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가늠하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뭐 원화가 지금 뭐 강세니까 강세면 얼마나 강세냐고. 병강세야? 강강강 한번 갑시다. 강강강. 출석 체크 한번 하고 나 목 아파 지금. 목요일만 되면 거의 목이 아파. 강강강 한번 갑시다. 강강강.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환율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전문가라는 애들을 붙들고 놓고 1시간 2시간 설명을 교육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윤정도 제자 출신들이 많다고. 지금 와우에도 있고 직원 출신 애들도.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게 맞아. 그러면 윤정도가 그냥 이렇습니다 하면 그렇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전체적인 경제 시장이 막 어떤 리먼 브러스 때문에 붕괴될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창피하게도 휴지화가 돼요. 휴지화가. 지금 뭐 되게 잘 산다며. 근데 리먼 때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개망신 당합니까? 강강강 한번 갑시다. 강강강. 응? 그잖아요. IMF 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IMF 때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정치를 잘못해서 외환 잔고가 60몇억 달러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IMF 갖다 확 그냥 진짜 그걸 지금도 영화를 찍어서 그렇게 만들어요. IMF가 그래서 온 거야? 웃기는 소리. IMF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 웃기는 소리.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어디서 동남아에서. 외환위기가 동남아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우리나라까지 싹 다 체력이 약하니까. 그러고 나서 외환 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는데도 2008년 때 리먼 브러스 때 미국이 통화수업 안 해주고 일본이 통화수업 안 해줬으면 또다시 IMF인 거지.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무슨 원달러 환율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나? 일정 범위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죠. 미국이 용인해주는 수준에서. 달러의 강세가 연출된다는 건 엔화 대비 달러의 강세가 연출된다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숭홍빈
화폐 전쟁 소설 쓰고 앉아 있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을 두기 위해서 화폐 전쟁 소설들을 쓰나? 외환장고 세계 1위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미국 달러를 찍어서 미국이 먹고 삽니까? 거짓말쟁이들 아주 무슨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미국이 달러 찍어서 먹고 살. 아우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바보들 그렇게 얘기하면. 달러를 찍어서가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죠. 그 채권을 누가 사주냐고. 중국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사우디. 중동에서 유일하게 사우디. 또 우리나라. 스위스도 순위에 들어가 있어. 대만도 살아야 되니까 중국 피해서 살아야 되니까 대만도 순위에 들어가 있어. 그게 외환보유고 상위 10개 국가 채권 많이 갖고 있는 국가 똑같아. 근데 미국 애들은 또 거기다 대놓고 환율 조작국, 환율 관찰대장국을 우리나라나 스위스나 이런 데를 다 갖다 놓나요. 아우 진짜 확 그냥. 그럼 결론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엔화와의 가치에서 움직인다. 일본이 만만하잖아요. 유럽이나 파운드와 대비, 영국 파운드와 대비해서 야 우리가 좀 약세를 띨게 혼날라고 무슨 시장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인위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정책에 맞게. 양적 완화를 했으니 달러가 약세를 띈다.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양적 완화하고도 달러가 얼마나 강세를 띄었어요. 인덱스 100 수준 100 위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약달러 기준을 잡아낸 거죠. 그래서 90 초반까지 내려온 거죠. 90 전후. 그렇게 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띄어서 자동차 업종이 작년부터 탄력을 굉장히 받은 거죠. 그게 이제 작년에 민주당 승기 잡을 때부터 기준. 트럼프 대통령 때 102까지 올라선 거. 101, 102 맞나요? 100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윤정도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7월 FOMC 회의 결과까지도 이래해서 이런 전략이다라고. 어지간한 분들보단 나아요. 34년 실전에서 다 체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이런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 뭐 대박 났습니다의 기준보다도 또 명신산업 대박 났습니다 기준보다도 주력에서 먼저 수익을 냅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고생 다 끝났어요. VVIP 회원님들도 자신 있게 가격 인상 빵 때릴 때 우리가 가격 인상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주력주 폭등 랠리 나오는 시점이 윤정두가 그 직전에 가격 인상하죠. 그리고 폭등 랠리 끝날 즈음에 가격 인상 또 하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내용들은 아까 뭐 다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동학개미? 야, 자산운용사 대표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요. 자산운용사도 이제 뭐 운용사 규모가 있고 순위가 있지. 응? 그죠? 자기자본 기준이 또 증권사보다 못하죠. 사실은. 대형 증권사보다. 운영사의 기준이. 그냥 어느 날 인기몰이를 해서 나오더니 유튜버가 썼던 동학개미라는 단어를 그분이 좀 더 쓰면서 말도 안 되게 뭐 무조건 주식해라부터 해서 별 말도 안 되는 또 그럼 결국은 뭐 그분 얘기는 그분 얘기고 결론은 동학개미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동학개미에 대한 얘기 때문에 자칫 주린이 분들이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선구자라는 표현을 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동학개미라는 기준에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많이 샀죠. 규모 면에서. 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니까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어디 무슨 도박장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비중이 10% 조금 넘을 거야 아마. 10% 수준이에요. 10% 수준. 뭐 엄청나게 30조를 샀어요. 10% 수준이라고. 그런데 자칫 왜곡되면은 와 이 종목에 동학개미가 많이 샀어요. 그럼 그게 좋은 종목인지 알아. 삼성전자 말고 퍼센테이지로 많이 사고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시가총액 3천억짜리 개인들이 막 몰려가고 20%를 샀어. 그게 많이 산 거지. 근데 그게 정상적인 옵션 괜찮은데 진단키트주들 뭐 비이성적으로 주가 폭등했다가 70% 80% 물리는 이런 종목에 다 개인들이
동학개미랍시고 다 물려 있는 거 아니야. 왜곡되고 잘못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삼성전자는 동학개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도 53%예요? 그럼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겠지. 이들의 방향성에 의해서. 아, 얘네는 왜 눌러요? 얘네가 54% 갖고 있는 외국인 서로 다 전화하나 맨날 아침마다 굿모닝. 야, 오늘 삼성전자 오늘 올릴까? 이럴까? 아우, 진짜. 전체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사상세대치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보이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건 뭐 정치적인 논리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이 어찌됐건 있다 보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겠죠. 주가의 변동이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계속 볼멘 소리 하잖아요. 야, 이거 의사결정을 못해서 삼성 S대에 시설 투자는 나 못하겠어. 근데 미국에 밑보이면 안 되니까 일단 미국에 같이 한미정상회담 가고 미국에 뭐 투자하겠습니다는 했는데 아이 그룹 오너가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저기 가 있잖아. 빨리 내주란 말이야. 무언의 압박이 있는 거죠. 그것도 서로가. 명분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 불확실성이 이제 오늘 컨콜까지 끝났으니까 해소되는 국면으로 좀 놓고 보자. 이거는 명신산업에 외국인들이 오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얘는 벌써 이미 53%고 하이닉스는 이미 49%인 거고 48%대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동학개미의 승리? 확 그냥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설명을 해줘야지. 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흐름들을 일주월봉으로 다 보여드리면 대형주의 기준은 이제 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볼까요? 아니 이게 뭐 문제가 돼요? 아니 삼성전자에 지금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내가 하필이면 여기서 샀어요 라고 하시더라도 요 꼴이 달린 거 9만원 넘긴 거 종가상 2번인 것 뿐이 없고요. 장중에 9만원 넘긴 거 4거래인가 5거래일 뿐이 없어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9만원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9만원에 잡으셨어도 분할 매수로 단가를 좀 낮추시면 되는 건데 최고점 대비해서 요거 빼고 뭐 이거 쳐도 되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지금까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 산업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만큼 오르고 요만큼 눌러놓은 게 이게 똥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상황인가? 여기서 튕겨져 올라가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응? 왜? 저평가니까. 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마찬가지. PER 6배가 뭡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얘네 둘을 빼고 나면 얘네 둘은 직결이 돼 있죠.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뭐 계속 핑계대는 게 뭐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 기준이 있잖아요. 정정불안 뭐 이런 부분들. 나머지 볼까요? 삼성 SDI 어느덧 IT가 다시 그 다음 시가총액은요. LG전자 이게 버거워요. 월봉으로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 월봉 사상시대치 종가 기준으로 다 꼴이었으니까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가 뭐예요? 삼성전기. 얘가 그렇게 힘드신가? 응? 삼성전자 쪽에 전장사업 얘기 나오고 움직임이 강세를 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수혜 쪽이 누구예요? 삼성전기 쪽이죠. 윤정돈에는 삼성전기 아주 강력하게 매수해서 가지고 있죠. 1년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오늘 비중 한번 여쭤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삼성전기의 흐름이 작년 요때부터 따지면은 지금까지 해서 시장 수익률뿐이 안 되더라고. 근데 과도하게 눌려있다는 인식을 누구나 갖고 있죠. 또 실적은요. 저평가까지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이 1조 크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년 기준에. 그렇게 됐을 때 PER 12배, 13배 수준? 근데 성장성이 전장 쪽이나 이런 쪽에 성장성이 그룹 차원에서 부각될 수 있어
LG전자가 12월 23일에 상한가 간 것처럼 얘가 왜 상한가 못 가겠어요? 갈 수도 있지. LG전자 뭐 전장사업 시장 확대 부분 자회사를 합작법인을 만든다. 그거 한마디에 상한가 가는데 2017년부터 있던 내용들이에요. 명분이 되었을 뿐이지. 그때가 시가총액이 1조 6,3,600만 주 곱하기 9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기 시가총액이야. 다른 걸 떠나서 얘네들의 지금 추이가, 그 다음 시가총액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월봉으로 보세요. 이들의 지금 추이가 버거운 위치인가요? 그 다음이 이노텍입니다. 대형 IT의 기준, 그룹사의 기준에서. 얘네가 버거운 위치예요?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눌려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폭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DB 하이텍까지도, 나머지 IT까지도 본격적인 추세 강화. 33% 비중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는 시장의 지수를 견인한다. 지금처럼 질질질질 끌끌끌끌 끌려가는 지수가 아닌 제대로 된 폭발적인 랠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어떤 거? 이거죠. 이렇게 해서 시장 3개월 만에 40% 올라오는 거. 저걸 포스코가 폭등 나온다고 올릴 수 있을까요? 시가총액 비중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 10위도 안 되는 종목이.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140조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한 7% 가까이 돼요. 7%짜리 100% 오르면 시장 7% 오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둘이 합쳐서 3조가 안 되는데, 영업이익 3조가 안 되는 애들이 시가총액 300조가 되면 허허허 멋지네. 그렇게 해서 걔네가 300조가 되잖아요, 두 종목이. 그러면 시장 지수를 두 종목이 견인할 수 있는 게 7%라니까요. 7%면 얼마야? 240포인트, 50포인트?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이 또 같이 움직여줘서 조금 더 움직임 나겠죠. 뭐 300~400포인트 이상. 근데 걔네들이 지금 100%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 지금 지수에? 그럴 바에는 33%의 비중의 IT가 PER 6배인 하이닉스가 PER 10배인 삼성전자가 그냥 걔네가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작년 10월 말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삼성전자 대손 충당금 주가 조작하냐고 악을 썼어요, 윤정도만. 나머지 애들 낄낄대고 무슨 방송 나와서 삼성전자요 주가 100원 밀리면요 상속세를 얼마를 덜 내고요. 아유, 결론 뭐예요? 그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른다? 주가 조작해? 그 상식도 없는 친구들이 방송 나와서 뭘 떠들어대겠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정점에 달했을 것 같다, 반도체 다 좋아.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거 중국 쪽에서만 이제 승인 나면 되죠. 미국, 유럽, 우리나라 다 승인했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일단 어쨌든 증가하겠네. 그 인수하는데 돈 달라고 우리한테 했어요? 2017년, 18년도에 26조의 순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또 채권 발행해갖고 또 돈 있고 그걸로 인수하는데 뭐 무슨 어디 이상한 종목처럼 사업할 테니까 돈 주소 해놓고 그걸 가지고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회사 망가뜨려 놓고 그런 업체냐고. 근데 인텔 10조 주고 인수하는 거, 낸드 사업 인수하는 거를 그걸 악재했냐.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가 얼마가 됩니까? 8만 원이 깨지죠. 그러면 악을 쓰고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윤정두잖아요. 또 다른 것도 얘기해드려요? 다 봅시다 하나씩. 삼성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이 이 당시 기준에 62,800원이에요. 삼성전자 계속 6만 원 위에 있었어. 농담이 아니라. 계속 요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가 거의 뭐 6만 원 위에서 62,800원이 최고점인데 그렇게 셌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대형주가 얼마 없었다고요. 그걸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그 전부터 막 그 상속세 들으려고 그 전부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막 밀고 내려갔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당연하지. 왜 지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말로만 삼성전자 얘기했지 자기들 고객분들한테 삼성전자 얘기해서 이런 큰 수익을 내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 봤냐고. 없지. 그러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고점 근처인지, 사상 최대치 고점 근처라는 건 뭐예요? 상속세 늘리려고 주가 누르고 있었던 거에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나? 그걸 방송에서 낄낄대고 앉아서 결론은요 56,0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윤정도는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6만원 이상에서의 흐름이 계속 연출되고 고점 돌파를 하려는 시점에 말 같지도 않은 저런 이상한 헛소리들에 놀아나지 마시고 여기서 강력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야, 이건 기회입니다. 상승삼각형 패턴 완성됐습니다. 끝. 70% 80% 저게 계좌 수익을 내주는 거예요. 저게 시장 같은 종목에서는 2020년 7월 달에 한번 딱 들어와서 수익 내면 된 거고, 10만원에 들어와서 30만원까지 그냥 매수매도 한 3번 딱 해가지고 수익률 극대화했으면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방금 말씀드렸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윤정도 거짓부렁 하나. 다 윤정도 얘기대로지. 이 당시 기준에 방송 나가서 그때 당시에 녹화 방송 다 보세요. 얘가 바보였다고요? 코로나19 때 바닥 찍고 얘만 이렇게 못 움직였다고? 아니야. 요때 딱 빼고 나면요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결론적으로. 응? 박스권 뭐 요정도 투고 뭐 밑에를 잡아도 되지. 근데 저게 약한 거라고 웃기죠. 2016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끌고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조정이, 가격 조정이 깊지 않은 거예요. 기간 조정이 있었을 뿐이지. 다른 애들은 다 초전 박살 나고 조금 돌렸을 뿐인 거고. 다 좋아요. 악재라고? 그래서 8만원이 또 이탈돼. 10월 말에. 잘 돌려놨는데 거기다 대고 악재래. 윤정도는 무슨 악재, 호재죠. 인테리글 랜드 자본을 10조에 팔아준대. 그거 땡큐죠. 10조 돈이 없어 뭐가 없어. 2년 동안 순이익만 26조인데 결국은요 악재라고 악을 쓰던 애들 어떻게 했어? 폭등에 폭등 90%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가. 그래 시장 땡긴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LG화학은 어떻게 된 거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다. 물적 분할 악재라며 60만원 깼잖아. 그래갖고 걔네들 때문에 105만원까지 가요? 어떻게 된 거야? 45만원 올랐네? 그러면 75% 올랐네? 근데도 지금에 와서 또 물적 분할은 악재입니다. 정신 나간 애지. 그게 진짜 맞았다면, 그 친구 말이 맞았다면은, 윤정도가 틀렸다면은 60만원 깨야지. 물적 분할이 악재라며. 그 다음에는요, 현대차 그룹주들 대선 충당금을 잡으니까 정확히 날짜 알려드릴게요. 10월 20일입니다. 날짜도 안 잊어먹어. 왜? 우리는 비중을 갖고 있었으니까. 말장난하는 애들하고 다르니까. 종목 수십 개 뿌리는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우린 딱 IT, 자동차, LG화, KB금융 하나 딱. 그 중에서 골라 드세요. IT는 55% 이상입니다. 70%까지 채웁니다. 자동차. 그리고 LG화하고 KB금융. 아니 자동차를 이 정신 나간 것들이 10월 달에 10월 20일 날 10월 19일 날 대손 충당금을 얘기합니다. 시간에서 4% 빠져요. 그게 있나 모르겠다 지금. 4% 빠져요. 시간에서 대손 충당금 잡는다는 공시 하나 가지고. 근데 세 호가에 빠진 거예요. 세 개의 호가. 응? 동시호가 4시간 내내 그게 기준이 아니고 3개의 호가에서 빠진 거예요. 정확히 2020년 10월 20일입니다. 근데 1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거예요. 19일 날 딱 4% 빠지. 정확히. 이야, 윤정도 진짜 머리 좋다.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겁을 했겠습니까? 주력으로 갖고 왔는데 윤정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박살나는데 엉엉 울고 난리들 났고 하루에 1, 2% 움직이는 종목이 4% 시간에서 빠졌으니 이건 난리 났다. 죽을 수 있다. 결국은요 6% 빠지고 시작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최저점입니다. 끝. 거기서부터 얼마까지 돌려요? 28만 9천원까지. 얼마를 깼길래 16만원을 깨고 16만원을 깨고 다들 대손 충당금 악재라고 낄낄대면서 현대글로비스를요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요. 현대글로비스 주가 높이려고요. 저 대손 충당금 잡은 거예요. 주가 조작이네 그러면. 주가 조작이네.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여러분들 말고 6%가 깨지기 시작해. 10월 20일 날. 그리고 한호가 밀린 상태로 0.30%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28만 원까지 그냥 날라가는 거지. 뭐 날라가는 거지. 어? 우린 초대박 수익을 냈죠. 자동차 전량 정리 다 했죠. 1월 8일날 팔아서 좀 일찍, 안타깝게도. 그게 어디야. 이 16만 원에서 지키고 있다가 25만 7천 원까지. 아, 요렇게 잘 올라가. 얼마나 땡큐에 더 사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한경에서 F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갭상승 16%에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그 당시 10이었는데 상한가 가버려. 장중에 전략매도 막 정신 하나도 없이. 아니 12월 23일 날 LG전자에서 상한가 먹은 게 엊그저께인데 야 이거 미쳤구나. 아, 전략매도 왜 꼬리 달리니까. 꼬리 달리니까. 대손 중단금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거기서 뭐 IT 비중 채워놓고 두 종목이 됐든 네 종목이 됐든 현대차, 기아에서 비중 채워놓고 LG전자 비중 채워놓고 그렇게 딱 갔더니 그냥 수익률이 계좌가 따블이야. 그러더니 상반기에 HMM 대박이야. 그리고 상반기 이후에 조금 주춤거려서 아이고 힘들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데? 제2의 HMM, 두산중공업 이런 거 못 잡아내요? 윤정두가? 엄한데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저 얘기 저 명분이 지금 우리의 주력주에 똑같습니다. 자신감이 잠자고 일어나면 또 결여되죠.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윤정두를 검증하려고 주식을 하는 건지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새벽 1시 10분에 여러분들께서 새벽 1시 10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같이 움직이셔야 될 때 같이 움직이십시오. 아시겠죠? 이벤트 할 때 빨리 선착순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가십시오. 응? 701109 한번 갑시다. 윤정두요 영원하라. 701109 지금 잠도 못 자고 뭐야. 하루에 2-3시간 자고 이거 뭐야. 701109 701109 얼른 한번 출석 체크 쫙 한번 해봐야죠. (701109)